12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소 직후 도착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찾습니다. 이때부터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밀착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도 금지됐습니다. 7년을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로 지금 옆이라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 안 사는 섬에 가서 보내야지요. 정부는 잘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분 정도 집 근처를 돌아다녔고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서성이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가자고 설득했지만 한동안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 때문에 나왔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두순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줄줄이 걸린 현수막이 먼저 보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이곳 원룸촌에 살게 된 뒤로 붙은 것들입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9일째인데요. 박병화는 건물 주인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이사까지 생각합니다. 입주하기 전날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혼자는 밖에 못 가고. 저녁이 되자 박병화가 살고 있는 골목도 어두워졌습니다. 골목 맞은편에는 이렇게 순찰차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치안센터 역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하고 원룸 건물 앞도 지킵니다. 박병화 집 근처엔 대학교가 있는데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자취병을 빼고 통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자취하는 언니나 막 친구들 있으면 아 조심해라 막 이러고 막 어떤 분은 스프레이 산다 이런. I wish they would just find him a home, just not near the campus where. 결국 원룸 주인은 지난 7일 박병화를 내보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조두순이 사는 집 바로 앞에는 특별치안센터 초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초소 옆으로 와보면요. 이렇게 비상벨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비상벨을 바로 누를 경우에는 방범관제센터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누가 요리 이사도 안 하들. 방이 안 나가, 방이. 저녁에 집에 있어도 아이들 노는 소리가 이렇게 자주자주 들렸었는데 현저하게 좀 줄은 느낌. CCTV가 늘어났고 경찰도 자주 보입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 너대로 하니까는 든든한 맛은 있더라고. 그나마.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전자발찌 착용, 심야 외출 금지 같은 제한이 풀린다는 사실은 모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그거는 사라지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희도 뭐 이사 가겠죠.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나 인권 침해 논란도 있어 조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친사회적인 치료시설이어야 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형태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형을 줘서 더 많이 수용한다고 해서 저는 그 몇 년 때문에 달라질 걸로 생각되진 않거든요. 전문가를 양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2년 전엔 조두순, 올해는 박병화. 이런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올 때마다 똑같은 논란과 반발은 반복될 겁니다.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2달 전 검찰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건 꼭 지키게 정해달라고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교육시설을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보육원,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대상입니다. 이 2가지 사항은 전자발찌를 통해 어기는 즉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립니다. 전담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출동합니다. 검찰은 또 아예 술은 못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주 1-2잔 정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시에 전담보호 관찰관이 알코올 측정을 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본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밀착 감시하는 당국도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술을 먹으려면 보호 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집 밖에서 마실 경우 음주 장소, 술 종류, 귀가 시간, 이동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마실 때도 술 종류를 알려야 하고 마신 뒤 6시간 내에 외출하려면 방문 목적과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즉 2027년 12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안 지켰다가 적발되면 조두순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떠나 규정을 어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가 제대로 감시하는 게 먼저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근데 조두순이 앞서서 법무부 심리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답변서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더니 가정의 행복을 짓밟는 모든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정말 모순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9년 법무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 조두순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둔 사람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의 문장 완성 검사 문항 46번을 보면 무엇보다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의 행복을 짓밟는 모든 것들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 폭행, 치사, 아동 성폭행, 강간, 치상 등 18범의 전과범이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건 정말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모순적이라는 말 정도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두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만이 가정이고 좀 피해자 쪽이라든지 뭐 모두가 다 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